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옵니다. 알짜 상품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오늘만 특가 채널 고정!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라이커머스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례가 저는 좋은 조례종이거든요. 조우종이자 조례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례 상품 검증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렵고 낯선 조례 쉽게 알려드릴 대한민국 대표 조례 마스터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이동엽 씨, 이호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동엽 씨? 네, 맞습니다. 제11대 서울시 의원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조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어느 분이 선정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초반에 나오셨다고요? 각인이 될 겁니다. 나중에 나왔다고요?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기대 가득 가지고 찾아오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오늘의 첫 번째 조례 상품을 판매할 의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조례를 판매하실 최재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라이커머스 11의 통과 의뢰입니다. 30초도 길다. 저희가 딱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입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비례대표를 했고 광역,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회 경력도 살려서 비례대표지만 지역의원처럼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15초 안에 정확하게 자기소개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시의원님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거를 해서 시의원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은 뭐 사실 당에 줄을 잘 서가지고 그래서 비례대표 된 거 아니냐고 조우종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제가 언제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뭐 절대 하시는 그렇지 거야? 않다. 아니, 뭐 비례대표라고 오늘- 뭐 되는 거냐. 뭐 김두한이에요 오늘? 아니 뭐 이정진 뭐 김두한이냐고. 그렇게 잘 모르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비례대표 되려면 줄 잘 서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야, 몸 살이시네. 존경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죠? 예. 알죠. 그 개인이나 기업에게 후원을 받아서 우리 좀 살림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시설에서 센터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푸드뱅크 마켓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우리가 보통 구청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쭉 겪어오면서 어떤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의 이해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국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이랬던 걸 좀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좀 뽑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픽 되신 거네요. 네. 그래도 내가 이 시스템 안다고 내가 옛날에 그 일 해봤다 이렇게 해서 의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볼 땐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흔히 이제 의회의 역할을 얘기를 할 때 견제와 감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 그렇죠.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좀 파트너십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 구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정책 제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소통도 잘 됐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에 가면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런 제안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양천구에서 네, 활동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떤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이게 사실 일부 개정 조례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 조례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2가지 정도 재정 조례를 이렇게 해서 또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예.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의 예산의 일정 비율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제도인데 거기에 사실 청소년들이 좀 배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꼭 청소년에게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고립이라고 저는 좀 단어 정리를 하는데요. 운두는 사실 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살펴볼 수 있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이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동, 청소년,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동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뭔가 있으시죠? 네, 한 2가지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재건축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최초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처음에 모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모금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가 먼저 좀 비용 좀 지불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받아서 이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조례를 좀 좋은 하나 생각이네요.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목동이 사실 1에서 14단지까지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그동안 지내왔는데 1단지하고 3단지만 종세분화해서 조금 다른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몰랐었는데 네. 이걸 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희 의원님이 좀 발견하셔서 계속 이걸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5,825명이라는 주민의 서명을 담아서 제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시의회에서 채택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답변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좀 강제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저희 목동 주민들의 오랜 과제, 오랜 고통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지금이라도 목동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1단지, 3단지 궁금해지는데 재건축 이슈. 재건축 이슈 있는데. 네. 부동산 전문가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 최 의원님이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요? 별출별태. 아, 그게 뭐예요?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할 정도로 일을 하시고 심지어 비가 오면 별이 안 보인다고 퇴근도 안 하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야,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시민과 서울을 잇고 시민과 또 민주당을 잇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나지 못하니까 SNS를 통해서 좀 시정활동 그리고 어떤 소식,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싸이는 강남 스타일이죠. 네. 언니는 의원 스타일. 네, 감사합니다. 딱이네요. 아니 우리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의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일해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찾아서 하는 의원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가가지고 제일 먼저 길을 다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안해 주실 조례 바로 이런 스타일 연장선상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좀 궁금해했던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 앞에 이제 30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네. 카메라가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만 돼 있네? 그럼 맞은편은 100km로 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래서 요즘 또 속상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 앞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맞아요. 너무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호기심과 궁금증을 좀 조례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 입장이니까 네. 뭐 안전 대책은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저희가 최재란 의원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정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위원님, 제안한 배경이 또 있으시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당연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예. 근데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예. 나. 아유, 그럼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는 의문, 네. 고민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학원 앞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유치원 앞도 어린이 보호 이제 구역으로 네.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1,700곳이 넘거든요. 1,700곳이 넘는 중에서도 지금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890곳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많다. 예.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아, 우리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만 하고 안전하겠구나라고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반성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더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장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30km 미만으로 달리도록 이제 지정은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좀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담고 있고요. 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는 양방향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그러면 지금은 일방향으로만 CCTV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 반대쪽에서 찍지 예. 않아요? 방송 끝나고 네.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봐야 봐보세요. 되겠어요. 예. 저는 심지어 얘기 듣다가 이제 보니까 네. 우리 애 학교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CCTV가 없고 반대편에 CCTV가 지금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사실 진짜 그 네. CCTV 위치는 이제 어떤 뭐 내리막에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리막 쪽에 CCTV를 달고 오르막에 좀 안 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양방향을 기본적으로 달아라라고 이제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이 조례로 예, 지침을 좀 내리는 거죠. 정말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최재란 의원께서 들고 오신 조례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초등학교 앞에 CCTV가 아,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하니까. 양방향. 너무 걱정돼요. 네. 볼 때마다. 이게 또 뛰어다니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많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데 사고가 스쿨존에서 난다는 거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경각심도 되게 많이 들고 이제 법적인 부분도 많이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난다는 건 또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방안들을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녀요, 저도. 좀 불안해서. 완전 코앞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잘 불안해서 못 놔두겠어요. 그죠. 진짜 불안해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불안하죠, 부모로서. 더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CTV가 많을수록 이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일단. 일단 이게 뭐 어쨌든 보호도 더 되고 사고 났을 때 좀 어쨌든 뭐 정확한 이런 원인이나 이런 거 파악하는 데도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뭐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찬성한다, 너무 좋다라는 반응인데 예,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보행자가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 운전 우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최우선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와 법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아예 스쿨존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애들 있는 지역이면 다 30km 그냥 가는 거예요. 스쿨존을 따로 책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나라 전체가 그렇죠. 시민의식이 있는 시민, 거죠. 예, 이게 예, 굉장히 예, 중요한 하나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스웨덴을 뭐 직접 이제 시찰을 하신 거죠? 다 서칭했죠, 뭐. 들었어요? 들었다고. 뭐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들었던 얘기지만 예? 스웨덴 가봤냐고? 스웨덴 어디 있는데요? 스톡홀름. 그게 어디 있는 나라인데요? 모르지 나도 안 가봤어. 유럽에 있습니다. 아, 유럽이에요? 네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최재란 의원님의 조례 상품 설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판매를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의 조례 및 우리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이 만든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은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두 번째, 스쿨존 내 얌체 꼼수 운전자는 꼼짝마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양방향 CCTV로 어린이 안전 이중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선택해 주시면 어린이 안전 3중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의원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저는 완판 자신 있습니다. 완판 자신 있어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의 마음이 모여서 이 좋아요 꼭 선택해 주셔서 이 완판되도록 힘을 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방송을 좀 보고 오셨네요. 질문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완판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이 상품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계속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무려 22명이 넘는 우리 소중한 생명이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그건 뭐 아무리 만들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더 이상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것이 사고에 굉장히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양방향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말 안전한 보호를 받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방향 CCTV면 구체적으로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길 가다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 보면 CCTV가 한쪽 방향에만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 맞은편에 있거나, 그럼 반대쪽은 뭐 100km로 달리건 50km로 달리건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방향 모두 30km 미만으로 달려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속하는 차량들에게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십사라는 그런 마음에서 양방향 CCTV를 설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아이들 보호,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조례를 또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도 이거 누를까 말까, 이 조례를 살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서울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에는 내 아이, 남의 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켜줘야 할 아이들입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자,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지금 상품 설명 시간 드렸는데 만족스럽게 잘 끝내셨습니까, 의원님? 네, 너무 도와주셔서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살짝 조금 아쉬운 게, 어떤 게 아쉬운 거 더? 네,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게 양방향에서 조금 더 나가서 구간 단속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계속.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한발 이호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이거 양방향 너무 좋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예방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스쿨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이 안전바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안전바 설치를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이 너무 좋아서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똑같이 쌍방향, 양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하신다면요. 서울시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고를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가격도 보고, 이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가도 보고.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시의원을 그렇게 뽑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뽑아서 의회를 보냈으니 이 사람들이 과연 내 대변인 노릇을 잘하고 있나, 또 이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시민의 선택을 받고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와 우리 시민을 잇는 그런 이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재란 의원님의 조례 상품 만나봤는데요. 자, 이 조례가 좋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꾹꾹.